김대호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60번을 풉니다. 자, 60번.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거에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아주 어려운 문제죠. 저당권은 범위가 넓고 많기 때문에 저당권에 관련된 문제를 기출문제 중심으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 저당권에 관련된 문제는 일단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이론적 특징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자, 저당권은 반드시 저당권의 실행비용, 경매 실행비용도 저당권의 담보가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1년분의 지연이자도 1년분의 지연이자에 한해서 등기되지 않았어도 1년분의 지연이자도 담보가 됩니다. 이게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나머지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효력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나 근저당권의 효력이 똑같은데 두 가지가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첫째, 저당권에는 저당권 자체의 저당권 실행비용도 담보가 되어 있다. 두 번째, 저당권은 등기되지 않았어도 1년분의 지연이자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담보가 되기 때문에 1년분에 한하지 않죠.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1년분이든 2년분이든 모든 것이 금액이 다 담보가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담보되지 않아요. 별도로 예납을 해서 경매가 되면 그걸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근저당권에는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에는 경매 실행비용이라는 게 담보되지 않는데, 저당권은 경매 실행비용이 자체의 담보가 된다. 그리고 저당권은 등기되지 않아도 1년분의 지연이자를 담보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나머지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이 없이 그냥 혼용해서 저당권의 효력으로 똑같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데, 공동 저당에 일부 부동산이 먼저 배당할 때 그 일부 부동산의 전부를 공동 저당일 때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에서 발생한 약정이자도 당연히 등기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당권은 담보에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약정이자이더라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전부 배당을 받죠. 그래서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전부 담보를 받는 거고, 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없으니까 약정이자, 지연이자, 손해배상금이 약정됐을 때는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상보증인이 저당물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다. 그럼 필요비 유익비는 저당권, 근저당권보다 먼저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효력이 동일한데, 자,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자,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대지 이용권인 지상권, 전세권, 토지 임차권에도 이제 경락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반드시 토지 이용권, 대지 이용권인 지상권, 전세권,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과실은 차임채권을 말하는데, 건물에 관련된 월세 수령권을 말하죠. 과실, 차임채권에 관련된 저당권의 효력은 반드시 압류를 해야 됩니다. 압류가 있기 전에는 과실,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당 목적에 압류가 있는 후에야 과실, 차임 채권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 아주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과실, 차임 채권을 말하는데, 부동산에서 과실은 차임밖에 없죠. 월세. 자, 부동산의 법정 과실은 월세에 관련된 채권입니다. 과실, 차임 채권에서의 저당권의 효력은 그 목적물에 관한 압류가 있기 전에는 당연히 저당권은 과실, 차임 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하지만 그 목적물에 압류가 있는 후에는 저당권 설정자의 과실, 차임채권의 효력이 미친다로 가야겠죠. 자, 그리고 토지에 대한 부합물, 종물에 관련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인정이 됐을 때는 무조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목적 부동산에 권한 없이 부합된 물건, 그 부동산에 이미 부합돼 있다, 붙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임의 규정이죠. 별도로 약정으로 폐지에 특이하게 가능합니다. 자, 부합물 종물에는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자, 저당 부동산의 종물과 부합물로 인정이 됐을 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 그러면 부합물과 종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건물이 증축됐을 때는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분리하여서는 독립적 효용이 없다, 분리할 수 없는 걸 말하죠. 그래서 부합됐다고 보는 겁니다. 독립된 건물에 인정되지 않는 증축 부분, 이게 부합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증축된 건물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정당한 권한에 의하지 않고 토지에 식재된 나무, 수목인 경우, 그리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도 토지에 부합됐다고 봅니다. 유류 저장 탱크도 이미 토지입니다.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도 이미 부합물 종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토지의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부합물 종물로 인정된 경우는 건물이 증축되어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이게 부합물이죠. 그리고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 부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축된 건물은 부합물 종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로 가야 됩니다. 저당권의 정당한 권한에 의하지 않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이라든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도 부합물 종물로 인정돼서 토지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작물은 무단이든 적법이든 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경작자한테 무조건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든가 임목 등기가 되어 있는 나무는 나무 소유권이 별도로 인정됩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은 저당권하고 관계가 없죠. 건물과 토지는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에는 토지의 저당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 전세권자가 토지에 식재하고 토지의 나무를 별도로 임목 등기한 경우에는 그 나무의 소유권은 수목 주인에게 가죠. 토지에 저당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의 전세권자가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임목에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토지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를 반드시 구별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60번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기억.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입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은 토지의 저당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토지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토지에 완공된 건물은 합법적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는데 토지에 완공된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으로서 토지의 저당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니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와 일체가 되는 부합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저당권이 미치죠. 자, 니은이 맞는 문장입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의 부합물로 본다는 거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저당권이 당연히 미치죠. 자, 디귿. 저당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됐답니다. 압류된 후에 토지에 관련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 채권도 당연히 토지 저당권이 미칩니다. 압류된 후에 그 토지에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 채권 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되기 전에는 토지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가 된 후에는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 채권도 토지 저당권이 미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죠. 자, 니을.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임목. 자, 토지에 식재하고 별도로 임목 등기가 돼 있을 때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임목 등기 또는 별도의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은 수목의 소유자한테 별도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저당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임목 등기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다. 자, 그래서 60번의 정답,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거, 정답 니은 디귿,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완공된 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의 저당권이 미치지 않고, 자, 니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의 부합물로 봐서 토지의 저당권이 미칩니다. 자, 디귿, 저당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에 발생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 채권도 토지 저당권에 그대로 미칩니다. 니을,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 전세권자가 토지의 식자하고 등기한 임목 등기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번의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또는 부동산 경매 관련 가치 분석과 권리 분석을 수강하고자 하나 수강 비용이 걱정되는 분은 매주 토요일 우장산역 인근 서울 강서구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김대호 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